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개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월이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고 이제 연말이 되네요. 근데 이 개월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개묘년이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다 보니까 이제 내년 갑진년의 기운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해월을 유심히 이제 이 세운들하고 함께 보시다 보면요, 결국은 여기서 해묘반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 중에 간목이 또 이렇게 투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결국에는 이 해묘반합을 하면서 간목이 천간으로 올라오게 되는, 대단히 목기운이 강해지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목기운이 강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 분들이다. 그럼 정화일간 분들한테는 요 간목이 정인이 되잖아요. 그럼 뭐 일감이 들어온다. 물론 명식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 분들인데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 관성에 있다라거나 또는 뭐 대운에서 관성이 들어왔다. 근데 정인이 들어오게 되니까 일감이 들어온다. 관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연산을 하실 때 이 간목이 재성이신 분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내 사주 원국에 재성이 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은 요 재성을 관으로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내 사주 원국에서 재성이 관과 연결이 돼 있다면은 결국에 재성이 들어왔을 때 관이 살아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냐면요, 해묘반합하면서 지금 이렇게 간목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결과값은 간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목, 목기운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을 보게 되겠죠. 근데 경신금 중에서도 경금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경금에 해당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 분들이다. 그러면은 이 경금이 정관이 되잖아요. 그럼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붙여보자면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겁재가 되잖아요. 그럼 겁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남자를 보게 된다. 또는 겁재, 뭐 우리가 재산 분쟁, 돈 관련 분쟁을 뜻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돈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떤 남자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천간에 정화가 있습니다. 천간에 정화가 아니라 개수가 있죠. 개수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반대되는 정화가 또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개수로 인해서 정화가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십성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겠습니다. 만약에 신금일간 분들이다. 신금일간 분들이면은 개수가 식신이 되니까 자식이나 반려동물로 인해서 정화, 편관이 눈에 들어온다. 나의 무거운 책임감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인데 정화의 극이 대단히 바로 옆에서 심하다. 더더군다나 이게 자식 자리다. 그런 경우에는 이 식신을 자식으로 정화를 책임감으로 해석하시면 되시겠죠. 하지만 정화가 뭐 이렇게 미중의 정화로밖에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는 조직궁 또는 모친궁이니까 내가 바삐 움직이면서, 식신이니까요, 바삐 움직이면서 일감이 막중하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는 모친으로 인해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 미토가 십성적으로는 편인이 되잖아요. 편인. 그럼 나의 전문 자격이나 지식으로 인한 책임감 또는 서류로 인한 책임감, 일감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명식에 맞추어서 해석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결국에 개해월이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묘 반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내년 갑진년의 간목이 또 천간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개월 중에서 어떨 때가 유독 심한가 하면요, 이론으로 경금이 들어올 때, 천간이나 지장간에 경금이 들어올 때, 천간이나 지장간으로 경금이 들어올 때 이러한 반응은 더 크게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이충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충, 네, 신경 잘 쓰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해일주인데 계사시다. 그럼 사이충이 들어오는데 배우자 궁을 끼고 들어오니까 이성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고, 그 사이충의 내실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경금하고 간목이 있죠. 그러면은 간목은 정제가 되겠고요. 경금은 겁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정제는 안정감이고요. 겁재는 불안정감입니다. 이 두 개, 안정감이 가만히 있는데 이 불안정감이 치고 들어오니까 배우자, 이성 관련해서는 약간의 불안정감이 존재한다.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누구는 썸 타는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누구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 피곤한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불안정감이 존재한다. 신금일간 분들한테 사이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이충이 있으신 경우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해일주인데 여기 사화가 있다. 그러면 여기 경금, 그리고 여기 간목이 있잖아요. 간목은 정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금은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불안정감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해수가 들어오면서, 즉 간목이 들어오면서 정제가 결과값이 된 거니까요. 서류를 통해서 돈을 얻는다. 이렇게도 해석하셔도 되시는 거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명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리 해석하셔야 되겠지만, 사이충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 해수로 인해서 사화가 드러난다. 그 얘기는 해중의 간목으로 인해서 사중의 경금이 드러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충이 있는 경우에도 결국에 경금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목기운이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사주 원국에 원래도 목과 금의 충돌이 강하다. 원래도 목과 금의 충돌이 강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 있고 이렇게 경금이 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도 목과 금의 충돌이 강하고요. 여기도 목과 금의 충돌이 강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고민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 목은 측은지심이고 금은 수호지심이며, 목은 감성이고 금은 이성이잖아요. 근데 목 기운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으니까 목과 금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명식에서는 지장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사이충처럼 지장간에서라도 목과 금이 충돌하고 있는 명식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되겠죠. 다만 우리가 그 신유월 그리고 임술월 초창기에 건너왔던 그런 아주 사람을 예리하게 만드는 그런 류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간목이니까 둔탁한 양간과 둔탁한 양간이 서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주 원국에 경금이 없을지라도 운으로 얼마든지 경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목과 경금이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이 경금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사주 원국에 자수하고 축토가 있으신 분들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해자축이 되어버리면서 수기운으로 오히려 대단히 크게 변화하겠구나. 그럼 이런 분들은 나무도 드러나겠지만 해중의 간목이 한편으로는 수기운도 대단히 강해지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월을 뭐 일간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무가 간목이 너무 세지니까 우리가 이 개해 이것만 보면 나무가 세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로 이 간목이 대단히 세지니까 여러분들은 경금의 작용을 보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장간 안에 무, 갑, 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대략 10월 한 20일쯤부터거든요. 그럼 10월 20일쯤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크게 일어나겠다. 양력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또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명식에서 간목이 뭐고 경금이 무엇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면서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요맘때쯤에 어떤 식으로 발현됐는지 확인해 보신다면은 또 명리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